안녕. 선생님이 지금 2개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 2개의 영상은 개념 강의였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EBS에서 올린 개념 강의 영상이 있어서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 각 영역별로 문제 풀이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 풀이에 사용된 문제들이 필요한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면 따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그냥 영상에 같이 문제가 나오니까 그 문제를 보면서 영상을 봐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 교재도 다 괜찮아. 아무 문법 교재에서 품사 파트를 공부한 다음에 그 명사, 대명사, 수사 나오는 파트 있죠? 그 품사 파트를 공부한 다음 요 문제풀이 영상을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가봅시다. 고고싱. 자, 품사의 문제풀이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만약에 문제를 따로 받지 않고 이걸로 문제를 풀고 싶은 학생들은 선생님이 이 화면을 띄워놨을 때 잠깐 영상을 멈추고 문제를 풀고 강의 듣고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1번. 우리말에는 9개의 품사가 있다. 그치? 우리나라는 몇 품사라 그랬어? 우리나라 말은 선생님이 9품사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9개를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야, 이제. 그 9개가 뭐가 있었나 하는 거죠. 자, 명사, 그 다음에 대명사, 수사가 있었고 요 3가지는 뭐로 묶였어? 그렇지. 체연이라는 것으로 묶였어요.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요 동사와 형용사는 뭐로 묶여요? 맞아요. 용언이라는 것으로 묶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 관형사. 요거는 둘 다 무언가를 꾸며주는,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지. 그래서 수식언이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조사가 있고요. 이 조사는 어떤 역할을 해? 문장에서 그 단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은 관계언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감탄사. 감탄사는 뭐 있었어? 오, 와, 뭐, 지연아, 네, 이런 것들 다 감탄사라고 했었고, 얘네들은 다른 것들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독립언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 구품사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용언과 관계어는 형태가 변한다. 맞아요? 땡이지. 땡땡땡땡. 왜 땡이야? 용언, 모든 용언은요,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가 맞아. 그런데 여기에서 관계언, 모든 관계언이 가변어이냐? 그건 아니죠. 이 조사 중에서도 무언만, 서술격 조사라는 애만, 조사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이 중에서 서술격 조사, 무엇 무엇이다 라는 애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예요. 그래서 모든 영언과 그 다음에 관계언 중에서 서술격 조사는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해야지 맞는 내용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다시 넘어가서 쭉쭉쭉쭉 볼게요. 자, 관형사 부사를 묶어서 수식언이라고 한다. 그치? 관형사랑 부사를 묶어서 무언가를 수식해주는, 꾸며주는 수식언이라고 부르는 거 맞고, 이것도 아까 맞았고. 자, 그 다음에 단어를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그렇지, 얘들아. 품사라는 거 우리 첫 시간에 봤지. 품사는요, 단어를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변어와 불변어, 그 다음에 기능,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체연,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었고, 의미에 따라서 각각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에 따라서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조사, 감탄사 이렇게 나뉜다고 했습니다.
단어는 형태에 따라서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 이거 방금 얘기한 거니까 동그라미. 해서 1번의 답은 2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번 문제 체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언.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볼게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이에 속한다. 그렇지.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 요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그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네, 체언은 불변어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장에서 주로 부사어의 꾸미를 받는다. 요거 조금 이상한데요. 자, 그러면 X. 4번,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인다. 그렇죠.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가 붙어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자, 요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친구라면 그냥 뒤로 넘어가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알아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볼게요. 자, 체언을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일단 체언이라는 거에는 안에 무엇이 있어? 그치? 체언 안에는 명사, 그 다음에 이 어떠한 이름을 대신해주는 대명사, 그 다음에 수량,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체언에 속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모두 문장 속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하게 되고요. 형태가 문장 속에서 나타났을 때, 이 체언이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는요, 체언과 조사가 함께 사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장 속에서 하늘이 매우 푸르다, 사과가 매우 맛있다 라고 했을 때 하늘이라는 명사 뒤에 사과라는 명사 뒤에 이와 가라는 각각 조사가 붙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와 결합을 해서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 성분과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가 뒤로 넘어가서 문장 파트에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조금 헷갈려도 여러분들 뒤로 넘어가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살짝 요것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3번 오답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3번에서 문장에서 주로 부사어의 꾸밈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성분 중에서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관형사와 부사야. 그리고 이게 문장 성분으로 들어갔을 때는 관형어와 부사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구분을 해야 돼. 여기에서 일단 여기 부사어라고 나왔지만 편의상 부사와 관형사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부사 같은 경우에는요,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요거는 두 개를 구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3번의 오답인 이유는 여기 부사어의 꾸밈이 아니라 관형어의 꾸밈을 받는다. 요렇게 해줘야 된다.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는 체언 중에서도 명사에 관련된 문제야. 자, 봅시다.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위에서 방금 체언은 뭐였어, 얘들아? 그렇지, 불변어였잖아. 그럼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다? 답 X 해줘야 되겠죠? 생각보다 답이 빨리 나왔네. 그 다음에 서술어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서술어의 기능 가질 수 있지. 그 다음에 단독으로도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명사 하나 딱 있었을 때 이게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가능하죠? 자, 조사가 붙어 여러 가지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여기 위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 나오네요. 이것도 가능하지요. 일반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문제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1번. 이 답이 안 되는 답인 이유는 가변어가 아니라 무엇이다? 그렇지. 불변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면 서술어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는 학생이다 라는 문장이 있어, 얘들아. 그럼 요랬을 때 이 뒤에 학생 같은 경우에는 명사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뭐가 붙게 되면 서술격 조사 라는 이다, 요거가 이다가 붙게 되면 얘는 학생이다라는 전체적인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서술어의 기능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보면 얘들아,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이야.
조사가 붙어서 여기 보이는 서술격 조사가 붙어서 여러 가지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문장 성분 중에 하나인 서술어의 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단독으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나는 뭐 했을 때 뭐 밥 먹었니? 너는 밥 먹었니? 라고 했을 때 뭐 너 밥 먹었니? 라고 했을 때 밥만 보면 그냥 명사잖아. 근데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4번은 위랑 똑같은 내용이고 5번은 뭐 당연한 내용이니까. 그래서 자꾸 요 문장 성분 이야기들이 나와가지고 얘들아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데 문장 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문장 성분 내용들이 나오면 아 그렇구나 조금 헷갈리는데 해도 괜찮아. 그래서 자, 다음 중 고유명사가 쓰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고유명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뭔가 특정한 사물 하나만을 가리키는 명사를 고유명사라고 해. 뭐 지구라든지 금성, 뭐 앞에서 나왔던 거, 뭐 세종대왕, 광화문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유명사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유명사에는 뭔가 어떤 특정한 복수를 나타내는 들 이런 것들이 쓰일 수가 없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은 먼저 보면은 2번인데 왜 2번이냐면 여기 나오는 한강 같은 경우에는 어때 얘들아? 그치 한강 같은 경우에는 뭔가 딱 그 하나밖에 없는 서울을 가르는 그 어떤 강이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는 거잖아.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한강은 고유 명사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의문점이 들 것 같은 게 선생님 그럼 태양은 뭐예요? 태양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지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야 얘들아. 사실 고유명사는 하나밖에 없는 것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정말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다른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해와 달 이런 것들은 보통 명사에 들어가. 근데 세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선에는 여러 명의 왕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이라는 어떤 특정한 이름을 붙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고유명사인데 그 해와 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통 명사에 넣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4번에 나오는 이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 특정 고유 명사 문제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인 건데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그냥 에디슨이라는 걸 어떤 과학자라는 말로 대신해서 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일반 명사로 쓰인 거야. 근데 뭐 전구를 발명한 것은 에디슨이다 라고 했을 때 쓰인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고유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될 것 같아. 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 한번 보면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만 묶인 것은 지시대명사는요 장소를 가리킬 수도 있고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고 사물을 가리킬 수도 있어.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저기 어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얘가 바로 아니 이 여기저기 미안 여기저기 어디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라고 볼 수 있고 그녀 당신 누구는 어때 얘들아?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대명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 저것 무엇이라고 하면 요것이 바로 다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될 거고 거기 그곳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될 거고 이것은 뭐가 돼? 그치? 이게 사물이 될 거겠지. 그 다음에 이것, 그것, 저곳 했을 때는 이것과 그것은 어떠한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 그 다음에 저곳 같은 경우에는 공간인 거지. 그래서 장소를 가리키는 대명사. 그래서 답은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로만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용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용언은요. 1번 형태가 변하는 활용을 한다. 그렇지. 일단 용어는 얘들아 뭐야? 가변어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얘는 가변어에 해당하고 용언이 형태가 변하면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활용이라고 불러요. 그다음에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쓰인다. 맞습니다. 용어는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아이들은 대부분 다 서술어로 활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3번 실질적인 뜻을 지니고 있지 않다. 용어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 우리가 얘들아 뜻을 구별하는 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형식적인 어떠한 문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문법에서는. 그래서 실질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동작을 나타내거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 예를 들어서 뭐 뛰다의 뛰라든지 아니면은 뭐 먹다의 먹이라든지 아니면은 보다의 보라든지 어쨌든 간에 전부 다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이 형식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나는 했거나 아니면 너가 라고 했거나 아니면은 뭐 이 수박 이 했을 때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실질적인 뜻을 지니고 있지 않은 그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기본 구조는 어간과 어미로 되어 있다. 그렇죠. 용어는요 무조건 다 어간과 어미로 나뉘어져. 그래서 이 어간과 어미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 어간과 어미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용어는 형태를 바꾸는 활용을 한다 했었어. 그럼 이 형태가 바꿀 때 활용을 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뛰다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때 뛰다, 뛰고, 뛰니, 뛰어서, 뛰며 이랬을 때 이런 식으로 얘는 계속 뛰지.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변하는 부분들을 전부 다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언에 대한 설명 마지막 문장에서 주체의 움직임 즉 동사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성질과 상태라는 건 형용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 얘기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인 거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뜻을 지니고 있다 라고 바꿔주고 답 3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단어 중 품사가 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 품사가 다른 거를 찾아야 되는데 얘들아 이렇게 문장 속에서 품사 질문이 나오면 걔를 원래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생각할 필요가 있어.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원래의 형태로 바꾼다라는 건 뭐냐면 이 단어의 기본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기본형이라는 건 내가 이 단어를 만약에 몰라. 그럼 내가 사전을 찾아. 그럼 내가 뭐라고 찾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형이야. 세월이 참 빠르다. 이건 빠르다. 그 연필을 누가 주었니? 라고 해서 내가 만약에 이 주었니란 단어를 몰라. 그럼 뭐라고 검색할 거야? 사전에? 그렇지. 우리는 주다 라고 검색할 거잖아. 그쵸?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잡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먹다. 밑에 거는 가다. 라고 사전에 검색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 기본형을 갖다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품사를 구분할 거야. 빠르다는요. 앞에 위에서 나왔던 움직임과 성질 상태 중에 어디에 해당해? 그쵸? 빠르다는요. 움직이는 동작 상태가 아니라 그 동작의 속도가 어떤지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상태에 대한. 그래서 이 빠르다라는 거는 형용사에 해당하게 되는 거고요. 이 주다, 잡다, 먹다, 가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뭐에 해당해? 그렇지. 동사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앞에와 같은 맥락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용언이 아닌 것을 용언이 아닌 것은인데 용언이라는 건 뭐뭐 있었지? 용언은 동사와 형용사가 있었죠. 이 동사와 형용사가 아닌 걸 골라내라는 거야. 자, 그럼 얘도 기본형으로 바꿔볼게요. 가다, 피다, 그 다음에 이것도 흐르다. 얘는 그냥 일찍이고 얘는 아름답다. 이렇게 갈 건데 이랬을 때 이 가다라는 거는 뭐가 돼? 그치? 어떤 내가 간다. 동작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얘는 동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피다. 뭔가 꽃이 피어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동작인 거잖아. 이것도. 그래서 이것도 동사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흐르다. 이것도 동사. 그다음에 아름답다. 요거는 형용사. 근데 일찍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일어나긴 일어나.
근데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일찍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일찍은 일어나다라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됩니다. 부사.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돼.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현재형 어미를 넣어보는 거야. 동사는요, 동작이기 때문에 현재형을 만들 수 있어. 가다 혹은 간다, 피다, 핀다, 흐르다, 흐른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름답다는 아름답는다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시면 돼요. 관형사에 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사에 대한 문제 1번. 관계어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X지, 그치? 관계어는 뭐예요? 그렇지. 관계어는 조사야. 관계어는 조사에 해당하는 거고, 이 관형사는 어디에 해당할까? 네, 맞습니다. 수식어에 해당합니다. 수식어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관형사와 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수식어에 해당합니다. 형태가 변하기도 한다. X. 요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지. 가변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관형사 같은 경우에는 불변어지. 그치.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합니다. 주로 동사를 꾸며준다 라고 했는데 요것도 X. 요거는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부사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주로 용언을 꾸며준다. 즉 동사와 형용사를 꾸며주는 건 관형사가 아니라 부사다. 조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X에 해당하겠죠. 조사가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사가 붙는 경우도 있는 건 부사에 해당하는 설명이야. 예를 들어서 야, 너 진짜 참 빨리도 왔네 라고 했을 때 야, 너 진짜 참 빨리도 왔다 라는 말을 할 때 이렇게 도, 이거 부사거든요. 도라는 조사가 붙기도 합니다. 그러면 답은 당연히 몇 번이 되겠어? 자연스럽게 그렇겠지. 5번이 되겠죠. 그럼 5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와 형태가 같은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 그, 저 때문에 그래. 이 그저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거든. 이거는 관형사이기도 한데 이 형태와 동일하게 대명사도 존재해. 그래서 대명사와 관형사가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있다. 요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 생각에는 5번보다는 여기 1, 2, 3, 4번의 오답을 체크해 놓고 이 관형사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이번 문제는요, 관형사를 한번 찾아보는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이 뛰어넘으려고 했거든. 왜 그러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관형사와 관형어를 구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 이 관형사는 단어 개념의 어떠한 문법 범주이고 관형어는 문장 개념의 문법 범주거든. 근데 사실 문법은요, 크게 우문 파트 나오고 단어 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장 파트로 넘어가요. 우린 지금 요 파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 파트에 나오는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해.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문장 파트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게 되면 이해가 안 되던 것들이 충분히 다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일단은 볼게요. 자, 보면은 이 다이의 아름다운 소설가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관형어에 해당해. 그리고 이 모든에 해당하는 것만 관형사고요. 그 다음에 일찍 같은 경우는 일어났다를 꾸며주고 있지, 지치.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언제 일어났어? 라고 이 일어났다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에 해당할까? 그렇지, 부사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체크해주면 되고 지금 이 순간에는요, 여러분 요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관형사는 뭐를 꾸며줘? 명사를 꾸며주고요. 그 다음에 부사는 뭐를 꾸며줘? 네, 동사, 형용사, 용언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자, 이번 영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부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 자, 부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이건 뭐에 대한 설명이야? 그렇지. 불변어에 대한 설명이고 맞는 내용인 거죠. 보조사가 뒤에 붙을 수 있다. 아까 위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야, 너 진짜 참 빨리도 온다. 라는 식으로 어때?
보조사 붙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며준다. 그렇지.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나와 같은 접속어도 부사이다 라고 했어요. 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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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리고 그러나가 같은 접속어도 부사이다. 됩니다. 그리고 5번 관형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미지는 못한다라고 했는데 완전 아니죠. 부사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뒤에 오는 용언을 꾸민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관형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다 똑같은 자신과 똑같은 부사를 꾸며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장 전체를 꾸며주기도 해. 여기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 관형사를 꾸며주는 경우에는 매우 새 책이라고 했을 때 이 매우는 새를 꾸며주게 되지. 이 새는 관형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책을 꾸며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관형사를 꾸며주는 부사 나왔죠. 그 다음에 똑같은 부사를 꾸며주는 건 뭐가 있겠어? 매우 일찍 일어났다. 했을 때 이 일찍은 일어났다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매우는 일찍을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같은 부사를 꾸밀 수도 있고요. 문장 전체를 꾸미는 거는 요런 거와 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부사라고 했잖아. 그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장 전체를 꾸며준다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관형사, 부사,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다 라고 해서 답 5번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